한미 합의의 실상과 그 영향, 그리고 대응 방향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라 금관을 왕관을 이제 이렇게 선물하면서 사이좋게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 그 금강. 그러나 이제 8월 달에 워싱턴에서 이제 1차 협상을 했을 때 숙청했냐, 혁명하냐, 이렇게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강훈식 이 비서실장이 바로 미국에 날아가서 그렇지 않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 다음날 바로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칭찬을 했어요. 음, 훌륭한 지도자라고. 뭘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지금도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향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고 자기 마음에 드는 온두라스 대통령 후보는 막 노골적으로 지지를 하는가 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사정없이 이 비판을 해대는 트럼프가 하루 만에 이렇게 입장 바뀐 게 뭘까?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협박을 받은 것은 아닌가? 협상 중에 잘해줄 테니까 날 좀 지지해달라. 이런 실용주의를 발휘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한미 정상합의 팩트시트는 굴욕적이고 불평등하고 정말 올해가 을사년인데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 내용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잘 아시죠? 2천억 현금 분할 투자. 이걸 어떤 사람들은 10년간 20억 달러씩 10년간 분할 투자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29년 1월 29일까지 거의 트럼프 임기 만료거든요. 그때까지 투자 항목을 다 약정을 하고 2천억, 어떤 때는 100억, 어떤 때는 뭐 300억,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 확정을 하고 그 전부터 이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들어가지 않고 15년 들어갈 수도 있고, 어, 20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합의대로 계속 한다면은, 그래서 10년 200억씩 분할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리고 6천억 달러, 다 합해서 6천억 달러다 그러는데 6천억 달러도 아닙니다. 제가 계산하니까 거의 최소 7천억 달러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 프레임이 잘못 씌워져 있는 내용이 많다 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2천억 달러부터 시작되는데 이 2천억 달러를 어디에 쓰느냐? 이건 이제 합의가 되고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바로 이놈이 이 상무장관 아닙니까? 백악관에서 회의하면서 한국의 2천억, 일본의 5,500억 이걸 합해가지고 그 일부를 원전 건설에 쓰겠다. 원전 건설에 투자하겠다. 우선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전이라는 게 전기 생산을 위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입니다. 초기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원전을 건설해서 거기서 전기를 생산해서 소비자가 그 전기를 사용해서 사용료를 내서 그래야만이 이제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돈을 갚을 능력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언제? 원전 있는데 최소 10년, 15년 걸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이제 인프라, 전력망, AI망 이런 데 이제 투자한다는 건데 이 굉장히 회수가 넣는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돈이 회수가 넣는 이런 항목을 지금 벌써부터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것도 이제 투자위원회 위원장은 상무장관이고 최종 결정권자는 미국 대통령이거든요. 우리는 협의권밖에 없습니다. 협의위원회 위원장은 산자부 장관이에요. 그것도 미국 반, 한국 반 이렇게 구성해야 되는데 투자위원회는 한국 사람 참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도 충분한 협의, 협의와 합의의 법률적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합의는 만장일치가 되도록 해야 돼요.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근데 협의는 한 번만 의견 청취해줘도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노총에 있을 때 항상
노사정 협상할 때 또는 노사협의할 때 충분한 협의를 안 했다. 계속 협의하자. 막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 협의라는 것은 참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입니다. 자, 봅시다. 이 지금 한국 정부가 국회에서 지금 이름도 전략 투자라 그랬어요. 전략 투자 지원 특별법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산자위에. 이게 통과되면은 공사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이 공사가 기금을 조성하는 거예요. 특별 기금을. 음. 그 기금을 어떻게 조성한다? 우리 외환 보유고에 쓰면은 외환위기가 바로 오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정부 자금을 가지고 해외에 투자를 해서 벌어온 그 수익 가지고 한다고 이제 대통령 이 정책실장은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그러면 채권을 팔아야 됩니다. 아, 달러, 달러를 이 빌려오기 위해서 우리 채권을 이제 팔아서 달러를 가져와서 달러를 빌려가지고 달러를 투자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냐는 것이 이제 이게 자금 모으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 SPV라는 게 특수 목적 법인을 SPV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 항목이 여러 개 아니에요. 프로젝트 A, B, C, D, E. 이거 다 모아가지고 총괄하는 기관이 투자 SPV입니다. 여기에서 수익을 배분을 해요. 어떤 프로젝트는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데는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모아가지고 총괄하는 데에서 5대5, 원리금 회수 전에는 5대5, 원리금 회수 이후에는 9대1,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하고 있죠. 투자 촉진관이라고 있어요. 이게 아마 이른바 조선 총독부 같은 역할을 앞으로 할 것 같습니다. 어, 왜 돈 빨리 안 넣냐? 빨리 넣어라. 상업적 합리성이 좀 의심된다. 좀 천천히 하자. 여기에 과연 수익이 나올 거냐? 이렇게 따지면 입 닥쳐. 돈 넣으라 그러는데 무슨 헛소리야. 돈 45일 이내 안 넣으면은 벌칙 조항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촉진관입니다. 자, 이런 구조에서 자, 봅시다. 2천억 달러부터 2천억 달러를 이제 1년에 200억 한도 내에서 이제 분할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게 이제 캐피탈 콜 방식이라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또 자본 투입 일정에 따라서 돈을 잘라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200억씩 이렇게 넣는 것도 아니고 사업 항목에 따라서 초기 자금에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적게 들어가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미국에서 우리하고 한마디 협의 없이 한국에서 2천억, 일본에서 얼마, 그걸 가지고 그 일부를 대형 원전 건설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료를 이제 공장에서 큰 부품을 조립을 해서 덩어리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에 가져가 가지고 조립해서 완성시키는 이런 소형 모듈 원자로 이걸 SMR이라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전력망, 에너지 AI 시설 이런 그 기간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기간도 길고 초기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자유현금, 다시 말해서 5대5니 9대1이니 분배할 게 없어요. 우리 돈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고 그걸 추천하는 사람이 투자위원회입니다. 협의권을 갖는 우리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고 5대5 이것도 저도 헷갈렸어요. 5대5를 예를 들어 수익 부분 원리금 제외한 수익 부분을 가지고 5대5로 나눈 줄 알았는데 간주 배분액이라 그래가지고 간주 배분액 뭐 말도 막 희한합니다. 간주 배분액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200억을 200억을 사업 기간이 5년이라고 하면은 40억씩 원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200억 올 말에 했어. 내년부터는 40억씩 해야 5년 안에 200억을 원금을 다 갚을 거고, 그 다음에 간주 이자율을
5% 정도 잡을 때 200억에 5%면은 얼마입니까? 210억이죠? 210억을 5년으로 나누면은 2억. 그러니까 42억씩 매년 제대로 돌아야만이 원리금을 다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자 하면은 수익률이 엄청 높아야 되더라고요. 우리 경북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나원준 교수가 계산을 해보니까 수익률이 36% 정도 돼야만이 겨우 원금 갚고 원리금 갚고 어, 그런다는 계산이. 근데 36%씩 1년에 그것도 동일하게 5년 동안 내내 36%씩 수익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곱다시 원리금을 띄게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 있다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200억 넣을 거를 180억만 넣었어. 20억을 못 넣었어요. 그러면은 그 돈을 이제 메꿔 가지고 사업은 진척했을 거 아니에요, 미국 놈들이. 그러면 그 20억에 해당하는 20억뿐만 아니라 그때 투자한 돈에 대한 이자가를 안 갚아도 돼요. 이걸 캐치업이라 그럽니다. 캐치업. 음. 다시 말해서 우리가 40억, 한 80억을 투자했는데 100억이 남았어. 음. 예. 그러면은 40억씩 그 해에 원금을 갚을 수 있도록 40억씩 나눠 가지고 5대5로 하니까 미국 40, 우리 50. 나머지 20억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20억을 우리 우리한테도 일부 줘야 되는데 그걸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자가 없어집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 목적법인 이게 이제 부도를 났을 때는 미국의 책임이 없습니다. 아, 우리가 완판 부도 나면 다 이제 다 뜯기는 거고, 그다음에 청산을 해가지고 남는 재산 가지고 변제할 때도 미국이 우선권을 가지는. 그래서 한국 투자금이 대부분 손실되는. 그래서 특히 원자력 같은 경우는 위험 부담이 크거든요. 어. 지금 미국이 이 트럼프에 와가지고 45년까지 뭐 어마어마한 원자력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어요. 미국도 지금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데 향후의 전력 수요를 대비해 가지고 원자력은 이제 환경에는 좋지 않습니까? 화석연료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원자력을 하는데 이게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답니다. 이게 뭐 전력 생산해도 이게 누가 얼마나 살 건지, 예? 추후에 경제가 잘 굴러가 가지고 원자력은 또 이제 이 응용해서 또 만들어낸 전기로 새로운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까지 다 가산해서 이제 여기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위험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지정한 미국이 우리한테 돈 보내라고 통보한 것으로부터 45일 이내에 쓸 수 있는 현금을 딱 입금하지 않으면은 바로 벌칙이 시작됩니다. 어. 관세가 15% 내렸던 것이 25%로 뒷바꿔 오라이 될 뿐만 아니라 이자를 또 안 줘도 돼요. 그래서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조달 비용 5대5 뭐 9대1 이런 것도 또 이제 수익 비율을 이제 바꿔버리는 이런 벌칙 조항이 있다는 점. 조달을 안 할 때 관세상 이자 권리가 상실되고 이런 것이 있고요. 이자율도 지금 이제 미국이 요번에 이제 팩트시트 양해각서에 나오는데 미국이 20년물 미국 국채 있지 않습니까? 20년물 금리 플러스 미국과 일본이 우리하고는 아무런 어떻게 합의했는지도 모르는 미국, 일본이 합의한 이자율에다가 그다음에 0.3% 플러스한 그러다 보니까 약 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익률이 이자가 5%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5%는 그 이상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5% 수익이 되는 게 저 위에 있는가? 그것도 돈 투자하고 이자는 계속 쌓여갈 텐데 10년씩 이 현금 흐름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총체적으로 볼 때 이번 합의는 한국의 뭐 원리금 회수라든지 아니면 미국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더 가져온다든지 가져와가지고 한국에 투자를 해가지고 고용 창출한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미국의 공급망 재편, 이 미국의 산업 부흥에 철저히 복속하는 음, 이런 합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민들이 지난 그 미국 일국 패권주의 시대에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지 않을 때 우리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수출해서 우리 경제력이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거래해가지고 우리 잘 살았는데 대충 미국에 좀 굽히고 가더라도 큰 탈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정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국 다우카 시대로 가는 이 추세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국을 철저하게 수탈하고 앞장세우기 때문에 이제는 대강대강해서 우리가 잘 살아나갈 방도가 없습니다. 미국이 철저한 동맹 궁핍화를 하기 때문에 자, 이것 조금 보실랍니까? 이것 지금 설명하기도 어렵고 예를 들면 이제 200억을 투자했을 때 사업 기간이 5년일 때 1년에 40억씩 회수를 해야 됩니다. 원금을 회수해야 되고 이자도 이제 회수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건 굉장히 많이 잡은 건데 그 다음 해부터 FCF 이 자유 현금 흐름이 100씩 나온다고 했을 때 100이면은 5대5로 나누면 50일 거 아니에요. 50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투자 SPV 이 특수 목적 법인을 완전히 영어로 만들어 놔야 이게 완전히 그 회수가 된다는 거고 만일 남으면은 9대1로 하는 거예요. 9대1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완전히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수익률이 무려 한 36% 정도 가정해야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OECD 기준으로 OECD가 이제 각국의 산업단지에 투자하거나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수익률을 6%에서 12%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6%, 8%, 10%, 12% 이렇게 이제 보통 잡던데 이런 수익률 가지고는 이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아, 원리금 회수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가 자유현금이 100억이 남았어. 그런데 원래 이제 한국에 줄 돈이 200억 중에 5분의 1, 5년 기간이니까 40억을 주고 나고 똑같이 미국도 40억을 가져가면 20억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20억 남는 거는 20억 중에서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는 처음에 이런 계산이 아닌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은 수익 부분만 200억 투자해서 수익률이 10%라 했을 때는 220억이잖아요. 20억을 5대5로 나눈다. 그럼 10억씩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원리금을 다 합산을 해서 5대5로 나누고 다 원리금을 회수한 다음에는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그걸 9대1로 나누는 거. 자, 두 번째로는 조선업 1,500달러인데요. 이거는 아직 현금 비중하고 정부 보정, 그다음에 대출, 이 비중을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기업이, 그러니까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런 조선업체가 현금 직접 투자를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기업에서 뭐 빌려서 하든, 가지고 있는 현금을 하든, 이렇게 하겠죠. 근데 문제 보정은 정부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 만일에 이 조선업에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고 하면은 정부가 또 떠안아야 됩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수익은 한국 기업이 기속된다고 했지만은 이 조선업을 하는데 미국이 이 법적 제약이 많은 모양입니다. 아,
법을 많이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해줄지는 모르겠고 지금 한국에서 뭐 한다고 뭐 그러는데 한국 예를 들어서 진해라든지 거제도라든지 이런 납품업체를 유지해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가서 조립을 하는 방식으로 하든 어쨌든 한국 고용 창출에 조금 도움은 되지만 이 부분 역시 미국이 법적으로 손을 대야 되고 또 우리는 토지라든지 뭐 전기세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특혜를 또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평택이 지금 무료로 지금 토지를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택 미군기지에. 군사기지가 그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가 제2의 치해법권 지대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군함 제작 같은 경우는 미국 법으로 현재 금지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합의 사항으로만 보면은 한국은 미국 상선, 그 다음에 이제 군수 지원함, 그 다음에 수리, 보수 하는 거, 그 다음에 블록 생산해가지고 미국에 가져가서 조립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트럼프 행정명령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고. 자, 그러나 미국에서 만든다. 트럼프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에서 고용 창출도 거의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 돈, 이 현금을 예를 들어서 조선 3사가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경남 일대의 중소 조선업체는 거의 다 문을 닫게 돼 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앉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대우조선 지금 하나오션입니다만은 그게 정규직이 갈수록 줄어들고 전부 다 외주 처리해가지고 목숨 걸고 투쟁하는 이런 과정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노조법 2조 3조 뭐 원청 책임 운운했지만은 예? 지금 원청 책임 안 집니다. 이 완전 껍데기 법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노동 문제라는 것은 경제와 산업의 하위 변수입니다. 노동 존중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도 안 되는. 거기다가 지난번에 이제 MOU 맺은 게 이제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1,500억 달러인데요. 대한항공 이것도 1,500달러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보행기 103대 엔진 정비까지 했고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로봇, 뭐 조선, 그다음에 에너지 가스공사, 가스공사가 향후 10년 동안 28년도부터 10년 동안 미국 LNG를 어마어마하게 330톤을 이렇게 이제 하기로 했고 요게 이제 모듈 원자로 잖아요. 여기 이제 어, 에너지 관련해서 또 투자하기로 했고 반도체는 삼성전자, 핵심 광물은 고려 아연에서 그다음 LS그룹에서는 전력 인프라를 하기로 했습니다. 히토류 이거 포스코에서 이제 히트로 건설 요번에 이제 히트로 때문에 중국의 압박을 많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술적으로 화해 제스처를 취한다고 지금 트럼프가 내년 4월에도 중국을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 자체적으로 히토류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상품 1,000억 달러입니다. 제가 이제 러시아 천연가스하고 미국산 LNG를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가 만일에 경제 다변화를 하고 그를 위해서 자주성에 기초한 균형 외교를 해서 러시아와 관계가 좋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대러 제재에 가담해가지고 전부 다 자원 철수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이제 보고를 잘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완전히 값싼 에너지로 어,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하기 이전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10일 이게 이제 천연가스의 기준이 뭐예요? 어, MMBT라는 게 요게 이제 11달러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얼마냐? 6.5달러에서 11달러까지. 터키는 6, 7달러. 일본도 이제 9달러. 일본은 아주 약해가지고 러시아하고
LNG 가스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그리고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중동의 일부 나라의 에너지를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리도 가깝고 어, 블라디보스톡, 사할린 쪽에서 부산까지 920km밖에 안 되는데 배로 오더라도 하루 만에 지금 속초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가는데 크루즈가 23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틀 잡더라도 이 미국 걸프 지역이나 휴스턴에서 부산까지 오려면 어마어마하게 2주 내지 3주 정도 걸리는데 러시아 천연가스를 일일 만에 올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남북 관계가 복원이 되면은 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철도 깔리면 그 밑에다가 그 옆에다가 가스관을 설치를 해요. 전력망을 또 깝니다. 그러면은 바로 뭐 독일은 그 지중해를 통해서 뭡니까 그걸 그 바다 밑으로 해서 오지만은 우리는 육로로 해가지고 어 바로 관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배로 가져와도 1, 2일 만에 가져오니까 얼마나 가격 면에서나 시간 면에서나 유리하겠습니까? 그런데 향후 10년 동안 1,000억 달러를 곧시 갖다 바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적정한 정세 변화에 따라서 파기시키면 됩니다. 안 사버리면 되지 뭐.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 무기 250달러 미국 무기 사기로 했죠. 그리고 주한미군 포괄적 지원에 330억 달러 하기로 했죠.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600, 500, 70억. 거기에다가 지금 액수가 공개되지 않는 대미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최소한 70억, 7천억 달러. 트럼프는 자기 액수에다가 9천억 달러, 한국이 9천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다고 떠들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의 9천억에 육박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6천억 달러만 가지고 한국에 우리 국내에 투자하는 것을 고용 유발 계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투자 비중을 뭐 이렇게 이제 나눠 가지고 소비 집약 노동 집약적 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더 크고 자본 집약적은 덜 하지만 하여튼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해서 6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어? 투자를 하니까 무려 3천만. 이것도 뭐 수년 다 중복을 제거해도 한 1,800만의 고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들어가지고 체감 청년 실업률은 그 20% 육박해서 5명 중에 1명이 실업자입니다. 그 청년들이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구조적인 인식을 못하면은 이재명을 욕하게 돼 있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현상까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잘못된 자,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 대미 투자가 미국 일자리를 창출을 얼마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9년부터 2024년까지 2001년에 30억 달러에서 2009년도에 120억 달러를 했어요. 이때 8천 명 고용 창출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3년도에 미국 진출 한국 기업 수가 무려 2,432개나 됩니다. 고용 창출 효과는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은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3년간 대미 투자액이 1,140억 달러예요. 이것도 수만 명이 일자리 창출했다고 미국의 유수한 연구기관이 발표를 했죠. 그 신규 설비 투자 여기를 여지 215억 달러를 했는데 누적하면 더 크겠죠. 82만 명의 고용 창출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지금 한국 돈을 가지고 미국 일자리나 창출해 줄 만큼 우리가 여유가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미국에 투자하면은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재벌 기업들은 걱정을 안 합니다. 산업을 이전시켜도 수익이 남을 수가 있는데 그 수익이 나오면 국내 가져와서
가져와가지고 국내 투자를 하면은 산업과 일자리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다시 미국에 재투자를 해야 돼요. MOU 맺은 거 보세요. 어. 그래서 조선해운도 지금 미국 조선소 선박 금융을 통해서 한다고 했을 때, 예, 이 굉장히 국내 산업에 부품이나 기술 이 모든 면에서 굉장히 제한적이고 고용 그 효과가 없고요. 반도체도 그렇다고 합니다. 아, 일부 장부 소재만 한국에서 이제 공급하니까 아, 이것도 이제 미국 따라갈지도 몰라요. 일부 이 장비 소재 만드는 이 전자 회사들이 일부 따라가 버리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음, 전기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또 ICT 소프트웨어도 지금 미국 법인 클라우드 투자를 하고 M&A 방식으로 법인도 설립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지 고용 중심이지 이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미국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수출 산업이 수출 많이 하면 국내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거든요. 왜냐? 한국에서 생산을 하니까 그걸 수출을 하니까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주로 현지 법인에서 생산을 해서 거기에서 미국 사람한테 파니까 수출 계정에는 반영이 돼요. 계산에는 반영되는데 고용 창출 효과는 거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러다 보니까 6천억, 7천억 이상을 대미 퍼주기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안켓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00인 이상의 40%가 국내 투자를 축소하겠다. 내년 경영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대기업 갈수록 긴축 경영하겠다는 응답이 훨씬 더 높았고요. 기업이 내년 성장률 예상도 정부나 연구기관보다는 훨씬 짜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1.6%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는 느리겠대요. 대기업이. 대기업의 45.7%가 해외 투자를 확대하겠답니다. 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건지. 채용, 고용은 당연히 축소되겠죠. 대기업의 41%가 축소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긴축을 선택한 기업은 61%에 이르고 자, 그래서 원가 압박이 이제 가중될수록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 동결하라. 물가는 오르는데 물가가 5% 오르고 임금이 3% 오를 때 이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 임금은 추락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내년 경제에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쭉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환율 급등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 금리하고 한국 금리 차이가 생겨요. 그럼 높은 금리를 따라서 달러가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이래서 생긴 데다가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하고 서학개미라고 이 개인들, 해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최근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대미 퍼주기, 대미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달러를 이제 이 비축을 하고 안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공급이 적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가치가 뛰고 다시 말해 원화 가치가 추락하는 것이 환율 인상 아니에요? 환율 인상이 되면 수출에 도움이 되죠. 그러나 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은 원자재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지는 거의 뭐 믿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을 방어하려고 환율 1,500달러, 1,500원까지 가면은 이 외환위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1997년 IMF 경제 위기도 미국하고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줬어요. 수합을 좀 해달라. 한국 돈 박을 테니까 달러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안 빌려주고 방해 노름을 했습니다. 클린턴이 일본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일본도 빌려주지 마라. 우리도 안 빌려줬다. 이래가지고 IMF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가혹한
조건으로 결국 IMF 고금리에다가 4대 구조조정에다가 수많은 정리하고 대량 실업을 하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 은행이 없습니다. 국민은행 70%, 신한은행 100%, 시티은행 100% 전부 다 외국 겁니다. 은행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손에 땀 묻은 그런 돈을 저축을 해놓으면은 거기 나는 수익이 100%씩 국부가 유출된다는 것입니다. 은행과 금융은 일개 기업 산업하고 다릅니다. 모든 산업, 모든 기업이 돈이 나가기 때문에 금융을 틀어진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 명맥이 없어진다는 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환율을 막기 위해서 환율을 좀 조정하긴 해야 되는데 그걸 국민연금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도 국민연금으로 해외 투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좀 벌었죠. 그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환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급변하는데 만일에 그동안에 잘했다고 해가지고 계속 잘 된다는 보장이 없고 환율이 잘못돼 버리면은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노후 대책 기금으로 마련한 것이 국민연금인데 이 거들려면 어떡할 겁니까? 어? 그래서 결국 젊은 사람들도 아니 국민연금을 그게 탕진하면은 까딱하면은 미래 세대한테 더 큰 부담을 준다. 이런 불만. 그다음 노인들은 죽기 전에 연금 받고 살려고 했더니 이게 줄어든다. 아니면 안 나온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 일자리 창출 못해서 욕먹고 노인들한테도 욕먹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요.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자동차 미국에 5만 대 이 상한선을 푼다. 그리고 미국 기준에 맞으면 한국에는 검사할 필요도 없이 수입 개방해야 된다. 이런 조항에 다 합의를 해줬고요. 배출가스라든지 이런 거 말입니다. 이게 미국 기준에 맞으면은 미국 시험 성적서 이것만 제출하면 한국은 그냥 무사 통과를 해서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미국 자동차가 훨씬 더 수입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대우 GM, 한국 GM이 단계적인 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 과정에서 지금 대량 실업이 이제 예상되는데 그거하고 이게 이제 맞물리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플랫폼 이 부분도 미국 차별을 완전 금지함으로써 국내 망 사용료 이런 것들이 이제 무력화되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는 넷플릭스 이 부분도 이제 비용 부담이 커지는 그래서 국내 통신사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요금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올 것 같고 알고리즘 수수료 규제 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정보는 더 심각합니다. 건강, 재보험 데이터 이런 부분을 이제 해외 반출을 허용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정말 이 데이터 주권 어, 특히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안보 관련도 되는데 이 부분을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지적재산권에 있어서도 특허를 연장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 수지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미국, 일본의 이제 기초과학이 발전된 이 특허낸 에, 이 미국, 일본의 이제 로열티를 비싸게 주고 사들여 와서 이제 그걸 응용해서 이제 물건을 만들거나 하는데 이 특허 기간을 연장을 하면은 우리 한국에서 새 빠지게 대규모 투자해가지고 기술 개발해도요. 중소기업 기술 개발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나 외자가 훔치갑니다. 팔아라. 그래서 새 빠지게 해놓은 것을 하루만 먼저 특허를 받아도 하루 늦은 그 업체는 대규모 투자해놓고 완전 물거품이거든요. 완전 파산입니다. 그런 체질에 지금 이제 이 연장을 한다든지 로얄티가 인상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심각한 것은 2차 협상에서 외무부 차관이 12월 1일 날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남은 협상하겠다고. 남은 협상의 대표적인 게
농축산물입니다. 음, 농축산물. 그다음에 이제 규제, 규제 문제 이런 겁니다. 비관세 장벽 있지 않습니까? 이걸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요번에 양해각서나 팩트 시트에는 이 농축산물 수입 개방을 안 한다 이렇게 나오죠. 개방에는 이 정부 설명상 이 시장 개방이 없다. 또 모호하게 표현해놨어요. 없는 것처럼 위장을 해놨습니다. 그래 놓고는 규제를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LMO 심사를 간소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원예작물 검역 제도를 정비한다든지, 미국산 육류, 치즈, 명칭 사용 이런 것들 이제 풀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은 미국 농축산물이 훨씬 들어오기 쉽죠. 쇠고기 30개월 이상 이거 묶어놨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광우병 소고기 파동 때 이것도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광우병 위험 관리 체계를 약화시키고 국내 축산 농가 생존권이 굉장히 위협될 정도로 관리가 위험한 그렇게 풀어주는 완화시키는 지금 구체적인 협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농축산물 막았다는 농축산물도 알고 보니까 풀어줬더라는 거예요. 대국민 사기극을 지금 벌였습니다. 안보 부분은 이 나중에 이제 우리 문장열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겠습니다만은 요번에 뭐 핵잠 도입하면 자주국방이다. 전작권 그것도 주기로 했다. 이러면서 자주국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핵과 한국의 재래식을 통합하는 이 지휘 체계는 전혀 변함이 없고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요번에 SM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도 그렇게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팩트 시트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양안 문제를 언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의 대중 견제에서 대만을 분쟁이 일어날 때 한국군을 동원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한국군까지 예, 동원하는 이런 의도를 드러내고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반대 목소리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국방비를 GDP 3.5%까지 올려라. 그렇게 해서 250달러 미국 첨단 무기 사고 방위비는 방위비 분담금 330억 달러가 아니고 주한미군 포괄적 지원에 330억 달러입니다. 지금은 사실 바이든 시기에 이미 확정이 되었죠. 그래서 내년에 한 8.6% 정도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물가 인상률로 이렇게 하기로 5년마다 하는 이 협상이 끝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330억 달러를 포괄적 지원에는 방위비 분담 항목에도 좀 들어갈 거고 그 외에 예, 주한미군의 자유로운 전략 유연성에 입각한 기동에 있어서도 드는 비용까지도 우리 혈세로 무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지금 있습니다. 전작권 부분은 이거는 조건부로 해주겠다는 건 옛날부터 있었고 요번에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전작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대신에 미국 무기를 많이 사서 한국 능력을 보겠다. 그 판단은 또 누가 하느냐? 미국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너가 능력 있을 때 돌려줄게. 이 말만 계속 하는 것이지 언제까지 뭐 돌려준다든지 노무현 정권 때 2012년까지 돌려준다고 시기를 못을 박았는데 박근혜가 무기한으로 늦춰버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요번에 희한한 거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런 말을 굳이 넣어가지고 유엔 연설에서 익스체인지 교류 협력하고 그다음 관계 정상화하고 그다음 비핵화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관계 정상화 하려면 교류 협력을 하려면은 자꾸 이런 비핵화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어제 보니까 미국의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6시간을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핵군 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 핵을 인정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비핵화 얘기를 안 하고 핵군 쪽으로 바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어요. 트럼프 생각이기도 하고.
그것도 현실적이고 또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마땅하고. 근데 요번에 딱 어제인가 그저께 전현직 고위 그 대북 전문가들이 6시간을 토론했는데 결국 군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핵잠. 핵잠 이거는 무슨 뭐 기술을 이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연료는 미국 연료로 써야 돼요. 미국 말 안 들으면 연료 끊어버리면은 바닷속에 고철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20조에서 거의 50조에 육박하는 10년이나 걸리는, 그것도 미국 법을 떠도 고쳐가지고 호주도 미국 법 고치는데 3년 걸렸답니다. 그 지금 말은 재처리 시설 권한을 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오늘도 어제도 그 12.3 일주기를 맞아서 외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처리 기술 준다 그러니까 이 독자 핵무장론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국제 제재가 있어 우리 견딜 수가 없다. 그러나 핵잠으로 그걸 커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북은 핵이 있고 남쪽은 핵이 있는데 비대칭으로서 안보 불안하지 않냐? 독자 핵 개발해야 된다. 주장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제 핵잠을 도입을 하겠다. 그런데 핵잠도 이거 완전 미국 우리 돈을 투자해서 미국의 연료, 미국의 기술 우리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또 그들이 기술과 원료를 줘가지고 움직이는데 어디서 하느냐? 이 대북 억제력이 아니고 중국 억제력. 북과 러시아, 중국이 미국을 압박할 때 그것을 견제하는 데 동원되는 이런 용도로 쓰는 핵잠이 과연 자주국방이냐 이거죠. 자, 그래서 어이구,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외국 각국들은 지금 세계의 다변화, 다극화 추세에 입각해서 경제 다변화를 먼저 러시아도 인도도 브라질도 이란, 터키, 사우디, 중동의 전통적인 친미 국가인 사우디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참 묘한 나라예요. 미국이 어때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핑퐁 외교를 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베트남하고 다시 수교 재개를 해서 하는 그런 것을 베트남은 자기 입장에서 활용을 해서 그동안에는 굉장히 친미적인 이런 행보를 보이다가 지금은 딱 음, 미중 간의 균형을 맞추면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남아공은 브릭스 국가로서 브릭스 나라들을 활용을 하고요. 심지어 미국 코앞에 있는 멕시코조차도 그 여성 대통령이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무역과 공급의 다변화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법원 대미투자특별법 국회에 가 있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입법 발의하는 순간에 관세 효과는 시작됐습니다.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이 시작됐기 때문에 법은 천천히 만들어도 돼요. 천천히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어, 이 팩트시트와 양해각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 이걸 투자하면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건지, 그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산업 공동화,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계속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 참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농업, 이 식량 주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핵심 기술, R&D 이런 보호를 위해서 특히 일자리가 무없다도 이제 걱정인데 이런 대책들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법은 결국 통과될 거 아닙니까? 국힘은 비준을 하자 그러는데 이 비준을 해가지고 비준 통과시켜버리면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계속 지켜야 됩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트럼프는 29년 1월 달 이후에는 그 전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반 트럼프, 어? 반 트럼프 집회 700만이 참여하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가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관세 정책 잘못됐다 해버리면 다시 재협상 기회가 있어요. 근데 왜 비준을 해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비중거리도 아니에요. 이건 MOU라는 거는 그냥 양해 각서입니다. 확실하게 약속을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거기다가 캐피털 콜 방식, 그다음에 자본 투입 일자 쪼개가지고 처음에는 못 이긴 차하고 일부 넣더라도 그 다음에는 상업적 합리성이 맞냐 안 맞냐 충분한 협의가 안 됐다 온갖 얘기를 하면서 끌어야 돼요. 어. 물론 그것까지 봉시하는 45일 조항은 있어요. 45일 이내에 돈을 안 받으면 벌칙 조항이 있는데 그러나 정세 변화는 그러고 내년 4월 달 이전에 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3월 달에 있는 한미 군사연습을 축소, 조정한다든지 아예 안 해버린다든지 그리고 미국에서 오늘 어제 전현직 고위직들이 토론에서 나왔다는 핵군 축으로 가자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도 조금 종전으로 가고 하면은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평화협력이 시작이 되고 평화협력에 기초해서 북방경제, 중국, 러시아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협의를 재협상하자. 재협상하기 싫으면 파기하자. 파기 조항은 있어요. 공문으로 통보만 하면 파기가 된답니다. 팩트시트에 나오고 양해각서에 다 나옵니다. 절차는 파기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국민들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란 세력이 아직 설치고 내란 세력 제압해놨는데도 힘들고 하니까 이재명 잘한다 해가 지지율이 뭐 오늘 앙켓 조사 보니까 73%? 그리고 진보 세력은 91%가 지지하고 있대요. 근데 진보 세력 중에서 우리 같은 사람은 이재명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규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트럼프를 집중 규탄하고 이재명을 비판하는 그러나 역사 앞에 진실을 향하여 팩트시트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얘기하지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오늘 제 발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